겨울비가 쏟아지던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 인파가 우산을 쓴 채 번화가 인도를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한복판에 노인이 있었습니다. 손수레 위에 놓인 작은 철판 위에서 붕어빵이 익어가고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철판 앞에서 노인은 조용히 집게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 추위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젊은 남자가 우산을 든 채 큰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이었죠. 남자의 얼굴은 짜증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아니,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남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수레를 정리하려 했죠. 하지만 남자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맨날 이 자리에서 길 막고, 진짜, 남자의 발이 손수레를 향해 거칠게 날아왔어요. 쾅! 손수레가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붕어빵 반죽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회색 인도 위로 노란 반죽이 퍼져나갔어요. 아직 익지 않은 반죽이 빗물과 섞이며 흘러내렸습니다. 남자는 혀를 한번 찼어요. 에휴, 더럽게. 그리고 그대로 우산을 쓴 채 걸어가 버렸습니다. 노인은 무릎을 꿇었어요. 손등은 여전히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바닥에 쏟아진 반죽부터 치워야 했죠.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죠.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구청 차량이었습니다. 차가 인도 옆에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고 젊은 공무원 2명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노인 앞으로 걸어왔죠.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이름표에는 민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석은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르신, 여기 무허가 노점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사무적이고 감정이 실리지 않은 말투였죠.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지도 않은 채였어요. 이 자리,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함부로 치우면 안 됩니다. 민석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어요. 어르신, 이미 여러 번 경고 들으셨잖아요. 이번엔 강제 철거 수순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지만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어요. 민석은 이미 뒤를 돌아 동료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손수레 압수 처리하세요. 두 사람이 손수레에 손을 댔어요. 노인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손수레는 이미 차 뒤쪽으로 실리고 있었죠. 붕어빵 틀이 덜그럭거리며 바닥에 닿았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그냥 바라봤어요. 손등은 여전히 붉게 부어올라 있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죠. 민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산권 주장하시려면 증빙 서류 가지고 구청으로 오세요. 기한은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차 문이 닫혔어요.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노인은 빗속에 혼자 남았어요. 손수레가 있던 자리에는 철판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반죽은 이미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죠. 노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지나갔어요. 누군가는 힐끗 쳐다보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번화가 인도는 여느 때처럼 붐볐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노인도 손수레도 붕어빵 냄새도 그저 사람들만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누구도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죠. 동료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강제 철거 건 보고서 올렸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리했습니다. 그 노인분 좀 안 됐던데. 동료의 말에 민석은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시선을 서류로 돌렸습니다. 규정이니까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민석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빗속에 홀로 서 있던 노인의 뒷모습이요. 그리고 그 말. 이 자리 함부로 치우면 안 됩니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뭐가 안 된다는 거지?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불편한 기분만 남았을 뿐이었죠. 그날 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번화가 인도 위로, 빈자리 위로,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노인의 머리 위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자리가 단순한 노점 자리가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도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석은 평소처럼 출근길에 그 번화가를 지나갔어요. 습관처럼 그 자리를 쳐다봤죠. 노인의 붕어빵 노점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예상대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깨끗하게 비어 있었죠. 민석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어요. 이게 맞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왠지 무거웠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 붕어빵 할아버지 어디 갔대요? 몰라. 단속 당했나 봐. 에이, 아침에 지나가면서 하나씩 사 먹었는데. 결국 불법이었잖아요. 뭐? 민석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냥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죠. 그날 오후였어요. 민석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어요. 어제 그 노점 건 민원 또 들어왔대요. 민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요? 네. 근처 상인들이 계속 전화한대요. 그 자리 비우니까 오히려 좋다고. 동료는 웃으며 말했어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석이 퇴근길에 다시 그 자리를 지나갔어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죠. 아무도 그 자리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민석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르신은 지금 어디 계실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왜 이래? 그리고 다시 걸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노인은 허름한 쪽방에 앉아 있었어요. 작은 방 한쪽 구석에는 압수당하지 않았던 오래된 붕어빵 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그 틀을 꺼냈어요. 낡고 녹슨 틀이었죠. 손으로 천천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등에는 아직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붉게 부어오른 상처였죠. 하지만 노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틀을 닦았어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다루듯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노인의 손놀림이 점점 느려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멈췄습니다. 틀을 쥔 손이 힘없이 떨어졌어요. 노인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쿵! 작은 소리와 함께 노인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붕어빵 틀이 옆으로 굴러갔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옆방에 사는 중년 여자였어요. 할아버지,
저 반찬 좀 갖다 드리려고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그래도 대답이 없었죠. 여자는 불안한 마음에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천천히 문을 열었죠. 할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안을 들여다본 순간이었습니다. 아, 여자의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여자는 급하게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노인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죠.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요. 빨리 좀 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분 뒤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응급 요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여자가 옆에서 따라갔죠. 가족분 연락처 아세요? 응급 요원이 물었어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신분증이라도 있으면 가져오세요. 여자는 급하게 방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서랍을 뒤졌지만 신분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옷가지와 몇 권의 책뿐이었죠. 여자는 빈손으로 나왔어요. 없어요. 일단 병원부터 가야겠어요. 같이 가실 수 있으세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어요.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차가 출발했습니다. 쪽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바닥에는 붕어빵 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석은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함을 확인하려는데 동료가 다가왔어요. 어제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요? 그 번화가 근처 쪽방촌에서 노인 한 분이 쓰러졌대요. 민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느 분인데요? 잘 모르겠대요. 신원 확인이 안 된대요. 혼자 사셨나 봐요. 동료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석의 가슴 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설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죠.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세요? 금방 올게요. 민석은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어디론가 향하는 발걸음이었죠. 그곳은 바로 그 쪽방촌이었어요. 민석은 좁은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어디쯤일까 두리번거리는데 한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뭐 찾으세요? 민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여기 사시는 노인분 중에 어제 쓰러지신 분 계세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분 말씀이세요. 옆집 할아버지 병원에 계시던데. 어느 병원이요? 시립병원이요. 근데 왜요?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더 빨라졌어요. 시립병원까지는 멀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응급실로 향했어요. 간호사에게 물었죠. 어제 쪽방촌에서 오신 노인분 어디 계세요?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3층 일반 병동이에요. 305호실. 감사합니다. 민석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층에 도착했죠.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305호실. 문 앞에서 민석은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쉬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가 4개 있는 병실이었어요. 창가 쪽 침대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사람은 바로 붕어빵을 팔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때 노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민석을 향했어요. 노인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야 오셨군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노인을 바라볼 뿐이었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그날 이후 병원을 다시 찾지 못했어요. 노인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이제야 오셨군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석은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일했어요. 서류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죠.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 병실 풍경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동료가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큰일 났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번화가 재개발 현장, 공사 전면 중단됐대요. 사무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왜요? 토지 소유주 확인이 안 된대요. 민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미 다 확인된 거 아니었어요? 그게 서류상 문제가 생겼나 봐요. 시행사에서 난리 났대요. 과장이 급하게 일어섰어요. 당장 현장 가봐야겠어요. 민석 씨, 같이 가죠. 네. 민석은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과장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공사 현장은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중장비들이 그대로 서 있었고 인부들은 모여서 수군거렸죠. 시행사 사무실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과장과 민석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무실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시행사 대표가 책상을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이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여기 이 필지들의 소유주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소유주가 여러 명으로 분산돼 있는데 그중 핵심 필지 3곳의 소유주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지금 무슨... 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서류에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행정 서류에는 일부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등기와 대조해 보니 그때 한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확인됐습니다. 뭐가? 그 필지들 소유주요. 전부 한 사람 명의예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대표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누군데?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대표는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죠. 민석도 그 서류를 봤어요. 그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서류에 적힌 이름. 그건 며칠 전 민석이 병원에서 본 그 노인의 이름이었습니다. 민석의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과장이 서류를 가로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요? 저희도 지금 확인 중입니다만. 직원이 말했어요. 주소지가 쪽방촌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표가 소리쳤어요. 쪽방촌? 이 땅 주인이 쪽방촌에 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석은 뒤로 물러섰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 노인이 땅 주인이었다고?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이 민석을 불렀어요. 민석 씨, 이거 우리 쪽에서 확인 좀 해봐요. 네. 민석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죠. 사무실을 나오는 길이었어요. 민석은 차에 타서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노인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왔어요. 필지마다 등기마다. 왜? 민석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붕어빵을 팔고 있었던 거지? 답은 없었어요. 민석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병원 번호를 찾았죠. 손가락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시립병원입니다. 3층 305호실에 계신 환자분 면회 가능한가요? 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민석은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3시였어요. 민석은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했어요. 직접 물어봐야 했죠. 30분 뒤였습니다. 민석은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305호실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는 벗어놓았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던 노인이 고개를 돌렸어요. 민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빙그레 웃었어요. 이제야 서류를 다시 보셨군요. 민석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화가 난 것도 원망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저 조용했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어르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노인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말했죠. 그 자리 함부로 치우면 안 된다고.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땅 주인이란 뜻인 줄은 믿으셨겠어요? 노인이 반문했어요. 붕어빵 파는 노인 말을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맞았어요. 그날 만약 노인이 나는 이 땅 주인이다라고 말했다면 민석은 믿었을까요?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이제 알았으니 할 일 하러 가시죠. 어르신, 괜찮습니다. 전 이미 예상한 일이니까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한 뿐이었죠. 노인이 작게 덧붙였어요. 그 자리가 왜 중요한지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민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지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는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이. 민석이 돌아봤어요. 노인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요. 사람도 봐야 합니다.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였죠. 그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석은 생각했어요. 나는 뭘 한 거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민석은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한참을 그 상태로 앉아 있었죠. 그리고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민석의 마음속에는 노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봐야 합니다. 민석은 이제 알았어요. 자신이 뭘 놓쳤는지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그동안 노인에 대해 계속 조사했어요. 등기부등본을 샅샅이 뒤졌죠.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노인은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었어요. 번화가 일대 핵심 필지를 무려 12곳이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각기 다른 명의로 분산시켜서요.
민석은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치밀하게 숨겨놓다니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찾아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노인이 이 땅들을 취득한 시기였습니다. 15년 전부터였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매입한 흔적이 보였죠. 그리고 그 시기부터 노인은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왜? 민석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만한 재산이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왜 굳이 추운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팔았을까요? 민석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물어봐야 했어요. 직접 들어야 했죠. 305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안색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어르신, 민석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오셨군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민석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이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은 왜 땅 주인이란 걸 숨기셨어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숨긴 게 아닙니다. 네,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민석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게 무슨... 노인이 말을 끊었습니다. 젊은이 묻겠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말했다면요, 당신은 믿었겠습니까?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노인의 말이 맞았거든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붕어빵 파는 노인이 땅 주인이라고 하면 비웃죠. 미쳤다고 생각하고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전 그냥 지켜봤습니다. 노인이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10년 넘게요. 뭘 지켜보신 건데요? 노인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거리를 어떻게 쓰는지요. 민석은 눈을 크게 떴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노인은 작게 웃었습니다. 전 이 땅을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요. 그럼 왜?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몰랐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10년 넘게요. 민석은 숨을 멈췄어요. 노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10년 넘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요. 노인이 계속 말했어요. 그걸 보고 싶었습니다. 민석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저 노인을 바라볼 뿐이었죠. 노인은 천천히 몸을 침대에 기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더군요. 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요. 노인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곳이요. 민석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르신. 하지만 이젠 그것도 사라졌죠. 노인의 목소리가 조금 쓸쓸해졌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자신이 그 자리를 치웠으니까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민석은 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민석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확인했습니다. 그 노인분이 맞습니다. 과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진짜 땅 주인이라고요? 네. 세상에. 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행사 쪽에서 계속 연락 오는데 어떻게 하죠? 민석은 잠시 생각했어요. 일단 본인 의사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뭐래요? 아직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과장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바로 그때였어요.
사무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실례합니다.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이번 재개발 사업 시행사 대표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과장이 받아들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대표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토지 소유주 건으로 왔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죠? 과장이 민석을 가리켰어요. 이쪽입니다. 대표의 시선이 민석에게 향했습니다. 당신이 담당자요? 네. 그 노인 어디 있소?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민석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지금 입원 중이십니다. 병원이 어딘가? 시립병원입니다만.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내가 직접 가겠소. 그리고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참, 한 가지만 물어보죠. 네. 그 노인, 정신은 멀쩡한가? 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 나이에 쪽방촌에서 산다면서요? 혹시 치매 같은 거? 정정하십시오. 민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대표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뭐 알았소. 어쨌든 내가 직접 만나보면 알겠지. 그리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혔어요. 민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석 씨, 괜찮아요? 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장님,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어디 가요? 병원 좀 다녀오겠습니다. 과장은 더 묻지 않았어요. 민석은 재킷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노인에게 먼저 알려야 했습니다. 시행사 대표가 찾아올 거라고요. 그리고 민석은 이제 알았어요. 자신이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민석은 일찍 병원으로 갔어요. 시행사 대표보다 먼저 가야 했거든요.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305호실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노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침대 옆에 양복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바로 어제 사무실에 왔던 그 시행사 대표였습니다. 민석은 걸음을 멈췄어요. 대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 담당자분이시네요. 잘 됐군. 민석은 노인을 봤어요. 노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고 말고요. 우리 좋은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민석은 대표를 쳐다봤어요. 무슨 이야기를요? 대표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보상금 이야기죠. 그리고 노인 앞 침대 위에 내려놓았어요. 어르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금액이면 충분하실 겁니다. 노인은 봉투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시세보다 30% 높게 책정했습니다. 이 정도면 여생 편히 사실 수 있어요. 노인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표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르신, 지금 이 나이에 그 돈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민석이 끼어들었어요. 말씀 조심하시죠. 대표가 민석을 쳐다봤습니다. 뭐? 어르신께 실례입니다. 대표는 코웃음을 쳤어요. 실례? 내가 뭐 잘못 말했나? 그때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돈은 이미 충분합니다. 대표의 표정이 굳었어요. 네. 저는 그 땅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대표는 잠시 멍하니 노인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 어르신. 농담이시죠? 농담이 아닙니다. 노인은 대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대표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어르신,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장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표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어요.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이미 수백억이 투입됐어요. 노인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뭐? 대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석이 중간에 섰습니다. 대표님, 진정하시죠. 비켜요. 대표가 민석을 밀쳤어요. 민석이 비틀거렸습니다. 대표는 노인 앞으로 바짝 다가섰어요. 어르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안 파시겠다는 겁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대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어쩔 수 없군요. 그리고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실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민석이 물었어요. 대표가 민석을 쳐다봤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전부 불법 노점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그 번화가 일대 노점 상인들 많잖아요. 전부 불법이더군요. 대표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 단속 요청하면 끝이에요. 하루아침에 다 쫓겨나겠죠. 노인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대표는 그 모습을 보고 웃었어요. 아, 이제 좀 표정이 바뀌시네요. 당신이.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당신이 감히. 전 사업가예요. 필요하면 뭐든 합니다. 대표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르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 혼자 버티시면 그 사람들 전부 피해를 봅니다. 노인은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죠. 민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 이건 경고예요. 대표는 명함을 침대 위에 던졌어요. 이틀 들이죠. 이틀 안에 연락 없으면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병실 문이 쾅 닫혔어요. 민석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나았을까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사람들이. 노인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민석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은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건 저 사람입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노인은 천천히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젊은이. 어르신,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무슨 방법을요? 저도 공무원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자네까지 곤란해지면 괜찮습니다. 민석은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저도 이제 알았거든요. 뭐가 중요한지요. 노인은 민석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틀 안에 뭔가 찾아내겠습니다. 조심하게. 네. 민석은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법무팀입니까? 민석입니다. 급하게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석은 이제 결심했어요. 노인 편에 서기로요.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석은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손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죠. 305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어르신, 저녁 드셨어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직입니다. 죽 사왔어요. 드세요. 민석은 침대 옆 테이블에 죽을 내려놓았습니다. 노인은 민석을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민석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노인은 죽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죽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네, 이야기 하나 해줄까 합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먼 곳을 바라보듯 눈을 가늘게 떴어요. 30년 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어요. 그때 전 한창 사업을 하고 있었죠. 작은 회사였지만 나름 잘 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아내가 있었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아내는 저와 달랐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봤죠. 어떤 분이셨나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노인이 작게 웃었습니다. 제가 밤늦게 일하고 돌아오면 늘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죠. 민석은 가만히 들었어요. 그리고 낮에는 그 번화가 자리에서 붕어빵을 팔았습니다. 아, 그래서 민석이 깨달았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자리는 아내가 장사하던 곳이었어요. 그랬군요.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배고픈 사람 앞에서는 규칙보다 온기가 먼저라고요. 민석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붕어빵을 나눠줬죠. 그냥요. 무료로요? 네. 배고파 보이는 사람만 보면 그랬어요.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주냐고 물었죠. 뭐라고 하셨어요? 아내는 웃으며 말했어요. 온기는 나눠도 줄어들지 않는다고요. 민석은 숨을 멈췄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내가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겨울이었죠. 민석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날 눈이 많이 왔습니다. 길이 미끄러웠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차 한 대가 미끄러지며 인도로 올라왔습니다. 민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아내를 쳤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노인의 손을 바라볼 뿐이었죠. 병원으로 옮겼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날 밤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얼마나 깊은 슬픔이 있는지 민석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전 사업도 정리했어요.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아내가 서 있던 그 자리로요. 민석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붕어빵 틀을 다시 들었어요. 아내가 쓰던 그 틀로요. 노인의 손이 떨렸어요. 처음엔 잘 못 구웠습니다. 아내처럼 맛있게 만들 수가 없었죠. 하지만 계속하셨군요.
네. 10년 넘게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내와의 약속이었거든요. 약속이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이 거리를 따뜻하게 해달라고요. 민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은 민석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전 그 땅을 샀습니다. 하나씩 천천히요. 아내의 뜻을 지키시려고. 네. 언젠가 이 거리를 정말 따뜻한 곳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노인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어떤 게 진짜 따뜻함인지요. 노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못하게 됐네요. 민석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어르신. 네. 제가 꼭 방법을 찾겠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어르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젊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죽 드세요. 식기 전에요. 네. 노인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민석은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속에는 다짐이 가득했어요. 반드시 지켜드릴 겁니다. 어르신의 약속을요. 민석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서류를 다시 뒤져야 했고 법적 근거를 찾아야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행사의 협박을 막아야 했습니다. 민석은 걸음을 빠르게 옮겼어요.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이틀, 단 이틀 안에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집에 가지 않았어요. 사무실에 남아서 서류를 뒤졌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죠. 뭔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민석은 잠깐 눈을 붙였어요. 책상에 엎드린 채였죠. 하지만 꿈속에서도 민석은 서류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번화가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주민 설명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시행사 측에서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민석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구청 담당자 자격으로 참석한 거였죠. 하지만 민석의 가방 안에는 다른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사흘간 밤을 새워 모은 자료들이었어요. 회의장 앞쪽에는 시행사 대표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빼입은 모습이었죠. 옆에는 변호사와 직원들이 함께 있었어요.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은 우리 재개발 사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대표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낡은 건물들은 사라지고 현대식 상업시설이 들어설 겁니다. 뒤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 같은 노점 상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표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어요. 아, 그 부분 말씀이시군요. 대표는 잠시 멈췄습니다. 사실 현재 노점들은 대부분 무허가 상태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따라서 재개발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예정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한 아주머니가 소리쳤어요. 우리 20년 넘게 여기서 장사했어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불법입니다. 대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회의장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대표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적절한 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상이요? 네. 물론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우리는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대표는 능숙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석은 그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노인에게 했던 협박을 기억했거든요. 민석은 가방 안의 서류를 만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로 한 토지 소유주의 비협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분입니다. 바로 이 거리에서 붕어빵을 팔던 노인분이죠.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그분이 이 일대 땅 주인이라는 걸 아셨습니까?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대표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그 바람에 이 사업 전체가 중단될 위기입니다. 뭐라고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우리 보상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 혼자 때문에 수백 명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회의장은 더욱 시끄러워졌어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 할아버지가 왜 그래요? 돈이 모자란가 봐요. 이기적이네요. 민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대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의 분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때였어요.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민석에게 향했습니다. 대표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누구신가요? 구청 담당자 민석입니다. 민석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민석은 단상 위로 올라갔어요. 대표 옆에 섰죠? 방금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에 몇 가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대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요?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십시오. 민석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이건 이 재개발 사업의 초기 행정 서류입니다.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여기에는 토지 소유주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석은 서류를 넘겼어요. 하지만 핵심 필지 세 곳의 동의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대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그리고 이 서류들을 보십시오. 민석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행사 측에서 구청에 제출한 서류와 실제 등기부가 다릅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토지 소유 현황을 일부러 누락시켰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왜냐하면 실제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표가 소리쳤어요. 그건 행정 착오일 뿐이요. 착오요? 민석이 대표를 쳐다봤습니다. 세 차례나 반복된 착오라면 그건 고의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민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민석은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그 붕어빵 노인분은 불법 노점으로 신고당하셨습니다. 그거야 사실 아닙니까? 누군가 소리쳤어요. 네, 맞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자리의 땅 주인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자기 땅에서 장사하는 게 불법입니까?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분은 이 거리에서 가장 합법적인 분이셨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영업 허가는 없었잖소? 영업 허가는 신청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민석이 반박했어요. 그분은 돈을 벌려고 하신 게 아니니까요. 그럼 뭐 하려고 했단 말이오?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민석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분은 10년 넘게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요. 무슨 약속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민석은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돌아가신 아내분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회의장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민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 거리를 따뜻하게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대표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민석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행정 절차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저는 구청 담당자로서 이 사업을 재검토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대표가 소리쳤어요. 당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혼자가 아닙니다. 민석이 대답했어요. 법이 함께합니다. 그 순간 회의장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병원으로 향했어요. 노인에게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305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 노인이 돌아봤습니다. 젊은이 왔군요. 네. 민석은 노인 앞에 앉았어요. 오늘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야기를요.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고마워요.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민석은 웃었습니다. 노인은 한참 민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군요. 민석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찾아왔어요. 번화가 인도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쏟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 노인이 붕어빵을 팔던 그곳에는 작은 변화가 있었어요. 손수레도 철판도 없었습니다. 대신 나무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죠. 그 옆에는 작은 화분도 있었어요. 벤치 위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자리. 단순한 문구였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깊었죠. 민석은 그 벤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노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민석은 벤치에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잠깐 벤치에 앉아 쉬었다 갔죠.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모두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민석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노인이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며칠 전 노인이 민석에게 전해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편지를 펼쳤어요. 젊은이에게.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약속을 지킬 수 있었어요.
민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0년 넘게 그 자리에서 붕어빵을 팔며 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돈보다 따뜻함을 원한다는 것을요. 잠깐이라도 쉴 곳을 찾는다는 것을요. 민석은 계속 읽었어요. 하지만 제 힘으로는 그걸 지킬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나타나 주지 않았다면 전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어르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이제 전 이 거리를 떠납니다. 민석의 손이 멈췄어요. 붕어빵 장사도 완전히 접으려고 합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민석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 땅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알았어요. 민석은 고개를 들었어요.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그 자리에 벤치 하나 놓아주세요. 누구나 쉴 수 있는 자리로요. 민석은 웃었습니다. 벤치는 이미 놓여 있었거든요. 노인의 뜻대로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젊은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민석은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이제 이 거리는 자네 같은 사람이 지켜야 합니다. 규칙만 보지 말고 사람도 봐주세요. 그게 진짜 따뜻함이니까요.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편지 위에 한 방울, 두 방울. 마지막으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민석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벤치 옆 화분의 꽃잎이 살랑거렸죠. 민석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누군가는 벤치에 앉아 잠깐 쉬었다가 갔죠. 누군가는 지나가다 화분의 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어요.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죠. 민석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벤치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 누군가 앉아 있었죠. 나이든 할머니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있던 할머니가 잠깐 쉬고 있었어요. 민석은 웃었습니다. 어르신, 보고 계시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어르신의 약속, 지켜지고 있습니다. 민석은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었죠. 며칠 뒤였습니다. 민석은 요양원을 찾았어요. 노인이 계신 곳이었죠. 조용한 교회에 있는 요양원이었습니다. 정원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민석은 안내를 받아 노인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어르신, 민석입니다. 들어오게.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노인은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예전보다 안색이 훨씬 좋아 보였어요. 어르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노인이 돌아봤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벤치도 잘 놓았습니다. 고맙네. 노인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민석은 노인 옆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잘 쉬어가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르신이 원하시던 그대로요. 노인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웃음 때문이었죠. 다행이군요. 두 사람은 한참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젊은이. 네.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석은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거든요. 어르신.
아내와의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노인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곁에 앉아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가게. 네. 또 올게요. 언제든 오게. 민석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손잡이를 잡았죠. 그때 뒤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이. 민석이 돌아봤어요. 노인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민석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민석은 생각했습니다. 저도 어르신처럼 살아야겠어요. 규칙만 보지 말고 사람도 보면서요. 민석은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번화가 그 자리는 조용히 변해갔습니다.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지나가다 잠깐씩 앉아 쉬었죠. 누군가는 도시락을 먹었고 누군가는 그냥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쉼터였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컸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를요. 부자가 아니라 기준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걸요. 돈이 아니라 따뜻함을 나눴던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이제 이 거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벤치 하나로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